안녕하세요. 세종홈즈입니다. 오늘은 교육의 도시 청주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는데요. 청주의 주거 밀집 지역인데요. 이쪽에 코너 자리 땅만 경매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대지 상태입니다. 40평이고요. 매각기일은 6월 18일. 시간적 여유는 있어 보이죠? 감정가가 1억 2,200이었고요. 1회 유찰되고 9,800 정도로 떨어진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을 보시면 주거지로 진입하면서 갈라지는 부분, 코너 자리에 있는 이 땅이고요. 현재 주거지역으로 밀집되고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인데 이런 자리에 대지 상태로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 라는 점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삼거리 코너에 땅 모양이 예쁘죠? 땅 모양이 예쁘장한 그런 토지다. 토지 현황입니다. 상대 보호구역이고요. 근처에 학교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청주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5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주위로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 음식점, 점포, 근린생활이 혼자는 주거지대라는 점이고요. 등기부를 보시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고요. 별다른 권리상의 하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리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후보지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쪽이 대로변입니다. 이렇게 대로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빨간색 쉐이드 여기가 상업지역이죠. 그리고 노란색 2종 일반 주거지역,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다. 그리고 이 대로에서 주거지역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블록에서 갈라지는 코너 자리에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의 종류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을 감안해서 어떤 건축 행위로 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통편 한번 보실게요. 지금 후보지는 여기죠. 여기 있는 거고, 버스를 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2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죠. 그러면 370m, 5분 정도의 거리에서 양쪽으로 다양한 노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학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중학교, 그리고 이쪽으로 초등학교, 그죠? 다 5분에서 7분 사이에 초중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내려와서 건너시면 되는 거죠. 대성고등학교 500m 6분 거리에 있다. 그러면 멀지 않은 거리에 초중고가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청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 인근에 있다. 그리고 밑에는 청원구청, 그리고 청원경찰서까지 어떤 관공서,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멀지 않은 거리에서 다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고요. 편의시설도 한번 보셔야 되죠. 후보지가 여기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CGV가 보이고요. 여기가 홈플러스죠. 대형마트. 그러면 후보지에서 거리감은 이렇게 나와셔서 이 길로 올라가면 되겠죠. 차량으로 올라가시면 1.58, 2km 미만의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다. 접근성 괜찮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 청주대학교로 인해서 형성된 대학가 상권,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지 시설물들 많이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의 거리는 마찬가지 멀지 않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5분, 도보 5분으로 바로 대학교의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청주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죠. 청주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바로 떠오르는 게 방사광 가속기. 작년에 청주가 그것 때문에 조금 핫했죠. 그 방사광 가속기는 오창이죠. 오창읍 북일이었나요? 대충 이쪽이죠. 이게 방사광 가속기가 2027년까지 공사를 하고 28년도에 가동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청주의 북부 지역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중부고속도로고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가운데 이런 개발 지역이 지정이 되고요. 이로 인한 어떤 인구 유입,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오창이라는 지역은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청원구에 들어가죠. 이 청원구. 그럼 청원구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 후보지도 청원구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청주의 북부 지역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런 부분과의 접근성이 괜찮은 이런 도로 보이죠? 도로 타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청주라는 지역 자체가 가진 미래 가치는 괜찮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청원구, 우리 북부 쪽에 있는 청원구도 지금보다 나빠질 일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청주국제공항도 보이죠? 어떤 공항을 이용하는 수요도 세종시라든지 이런 인구의 증가 때문에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은 이쪽의 느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대로변이죠.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만 들어오시면 바로 첫 블록에 이렇게 코너 자리, 여기가 해당 토지가 되는 거고요. 주변으로는 보시다시피 단독주택도 보이고요. 맞은편도 단독주택 들어가 보시면 단독주택들 많죠. 안쪽엔 다가구, 이런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로변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뿌리병원이네요. 어느 정도 중형 병원이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00m 거리의 청주대학교 쪽으로 살짝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다양한 식당들 그리고 시설물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대로변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청원구청이 근처에 있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죠. 후보지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후보지 자체적으로 2018년도에 평당 324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토지만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직전의 거래 사례를 참고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코너 자리죠. 이렇게 진입하면서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안쪽 도로, 이면도로상에 붙어있는 이런 위치보다는 당연히 좋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쪽 블록에 뒤로 앉아있는 이 코너 자리, 이 건물 한번 보시면은 입지가 유사하죠. 이렇게 보시면 평수도 우리도 40평인데 여기는 42평이네요. 평수 비슷하고 연면적 81평의 다가구예요. 그런데 92년에 지어졌죠. 거의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건물이라고 일단 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 토지 면적 기준으로만 계산했을 때 평당 546만 원이죠. 그러면 토지의 평당 금액을 이 정도 금액 300만 원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220만 원 정도의 건물 가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의 금액으로 예상되는 것 빼고 추가적인 금액, 이 금액을 요 면적에 곱해 보시면은 9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죠. 9천만 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급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건물의 연면적이 81평이죠. 그러면 건물은 평당 120만 원 정도 될까요? 이런 금액으로 건물이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 건물이 3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평당 이 금액을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하면 이 토지의 가치도 300만 원 초반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이 30년 됐는데 나는 이 정도 못 준다. 그러면 이 토지의 가격은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당 토지의 가액을 어느 정도 추정을 먼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입찰 최저가가 얼마냐? 24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당 245만 원. 그러면 직전에 거래된 이 324만 원이라는 금액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신다라고 하면은 둘 사이의 갭은 많이 벌어졌죠. 이 부분에서 참고하셔가지고 금액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로 지었을 때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토지 면적이 4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건폐율 60%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24평 정도의 바닥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저쪽에다가 단독주택, 2층이라든지 1억 미만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단독주택을 그냥 예쁘게 지어서 나는 그냥 살겠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고민해 보실 만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어떤 사업 수익을 노리겠다 하는 분들은 다가구라든지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이었나요? 그때부터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건축에 대한 어떤 자문을 건축 설계사분들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다가구를 짓때 1층에 상가라든지 협소하긴 하지만 잘만 뽑아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주 작은 거. 그리고 제일 위에는 어떤 주인 세대를 만들어서 거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임대 수익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거주하실 분은 어떤 주변의 주거 환경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형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임대 수요가 제일 중요하죠. 수요 예측이라든지 분석을 정확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한번 재테크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땅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주의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